투자자와 지속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분양을 앞둔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금성 백조 예미지 아파트의 분양가를 한번 분석해보고 안전마진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평택 고덕 금성 백조 예미지 아파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국제신도시 48블럭 아파트고요. 5개 동 최고층 23층 총 431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세대수가 500세대가 안 돼서 좀 작은 규모란 게 아쉽네요. 용적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200도 되지 않은 꽤 쾌적한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눈에 띄는 게 있죠. 전매 제한이 있고 거주 의무기간이 3년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이 되고요.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입니다. 평택시 외에 서울이나 수도권, 경기도 거주자들도 당첨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주는 2026년 8월이고요. 시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1년밖에 안 남았죠.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거의 다 지었더라고요. 거의 외관은 거의 완성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공급 대상 평형을 보면 전부 다 84 타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4평 타입이고요. A형이 제일 많습니다. 84 단일 평형이다 확인했고, 청약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 수 3일간 진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델하우스는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가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자, 이 아파트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덕 국제 신도시 전체로 보면 이런 사이즈를 가진 엄청나게 큰 신도시입니다. 이 금성백조 이미지는 이 안쪽에 신도시 남서쪽, 아래쪽 지금 한참 개발 중인 이 2단계 구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덕순환도로죠. 이 고덕순환도로를 따라서 BRT가 추진 중이죠. 아직 구체적인 착공 계획은 안 나왔지만 계획이 잡혀 있고, 이걸 통해 지하철역들까지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도 BRT 정류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워요. 이런 상황이고요. 서정역까지 소요 시간을 보면 자차로는 한 15분, 버스로는 30분 정도가 걸리고요. 이 평택지대역까지 자차로는 한 10분, 버스로는 한 25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고덕 국제도시에 사람이 많지가 않다 보니 버스의 배차 간격이 최소 30분, 길면 1시간 이상인 것 같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교통 환경은 신도시임에도 많이 좋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주변 확대 지도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의 장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깝습니다. 여기가 아파트인데요. 요 바로 옆에 한박초, 여기는 이미 개교가 됐고, 이 옆에 한박중학교는 이제 예정인데 확정이 됐어요. 아마 입주할 때쯤이면 개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바로 통로가 연결된다고 합니다. 초품화 아파트 중학교도 가까워요. 여기 고등학교도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착공을 한다고 하네요. 초중고 매우 가깝다. 교육 환경은 좋은 편이고, 요 바로 옆에도 상업시설이 있어서 학원이 들어가기 좋죠. 그래서 기본적인 학원들 같은 건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커피숍, 이런 것들, 병원, 이런 인프라, 기본적인 인프라가 가깝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시설, 그리고 BRT 정류장 가까워서 생활하기 좋을 것 같고요. 각종 공원, 어린이공원, 호수공원, 중앙공원,
네, 신도시답게 공원들이 인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서관, 아트센터, 박물관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들어오면 좀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국제학교도 추진 중인데 뭐 이제 어느 학교가 들어올지 선정하는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에듀타운 호재도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하지만 아쉬운 점,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역시나 비역세권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 타고 최소 30분은 나가야 지하철 탈 수 있다라는 거. 좀 평택도 나는 수도권인데 좀 지하철이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자, 다음 이 아파트 평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게 84A고요. 이게 84B입니다. 84A 같은 경우는 향으로 따지면 얘 남서향이고요. 네, B는 여기 정남향입니다. 향은 B가 좋죠. 그리고 구조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A형의 특징은 이 팬트리와 현관창고가 붙어 있고 이걸 틀 수가 있어요. 벽을 없애서 틀 수 있다. 좀 넓게 활용할 수 있다. 장점이 있고 B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다르죠. 현관창고와 팬트리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 옵션은 없다. 근데 둘 다 좋은 점은 네, 알파룸 거의 방 크기만한 알파룸이 두 개 다 마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거의 방이 4개가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게 팬트리도 있고 알파룸도 있고 이거 요즘 유행하는 그런 평면 아닙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좋은 평면이죠. 이 점에 있어서는 좀 평면은 마음에 든다. 그리고 더 대박은 C타입. 네, 이 C타입도 일단 남서향이고요. 얘는 5베이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5베이 완전 일자, 더 긴 그런 길쭉한 평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방 하나를 공짜로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매우 효율성이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중요한 분양가를 봐야 되겠죠. 자, 분양가는 한 5억 5천만 원 전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아파트 분양가가 적당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양하는 아파트 예미지 여기고요. 요 순환도로 맞은편에 있는 두 아파트가 있죠. 이 두 아파트의 현재 실거래 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반 서밋 국제 신도시 에듀파크.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실거래 최근 거의 6억 가까이 찍혀 있네요. 찍혀 있고, 네, 보면 좀 5억 후반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5억에서 6억 사이, 5억 후반에서 6억 정도라는 걸 알 수 있고, 가격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아파트도 비슷해요. 대광 로제비앙 디아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였고, 입주 시기도 비슷합니다. 네, 22년 두 아파트 다 3년차 접어든 아파트고, 여기도 시세는 뭐 호가는 5억 7천, 5억 중후반이고 실거래가 굉장히 많이 찍혀 있네요. 이 아파트는 대부분 5억 중반, 아까 호반 서밋보다는 조금 실거래가 낮게 나와 있네요. 브랜드 차이일까요? 세대수도 여기가 좀 적고 아까 700, 여기는 600. 브랜드 차이도 좀 있고 해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두 아파트의 공통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안타깝네요. 실제로 지금 평택의 부동산 상황이 좀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 매매 안 좋아요. 네, 거의 23년 하반기부터 쭉 떨어지고 있고 전세도 거의 24년 시작부터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가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평택은 워낙 공급이 많아서 예, 매매가와 함께 전세가까지 하락 중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네, 삼성도 상태가 안 좋죠, 요즘. 평택 미분양. 분양가가 4억에도 나오는데 그램에도 안 팔린다 라는 내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평택의 미분양 물량을 보니까 네, 1월
올해 1월에 정점을 찍었죠. 6,000세대 이상 찍고 다행히도 좀 내려와서 현재는 5,000세대 이하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다행히 1월부터 추세는 좀 꺾인 것 같다. 감소 중이다. 하지만 또 모르죠. 갑자기 또 분양을 많이 하는데 또 안 팔리고 미분양이 쌓이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분석을 해보니까 수도권 13,000채 중에 거의 5,000채가 평택에 있다. 1위. 전국 매매가 하락률 1위. 자, 이유는 과잉. 네, 공급 과잉이죠. 과잉. 어쨌거나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수요도 좀 잘 안 나오는 지역에 워낙 많이 짓다 보니까 가격이 좀 안 좋다라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평택 고덕 금성백조 일미지 안전마진이 있을까요? 네, 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 아파트 자체로만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고 후분양이잖아요. 근데 되게 후분양은 분양가가 선분양에 비해 좀 비쌉니다. 이 금융비용을 건설사가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좀 비싼 편이에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5.5억이면 뭐 그 앞전에 고덕 신도시에서 분양했던 아파트 분양가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거 감안하면 비싸진 않습니다. 이 자체만은 비싸진 않은데 문제는 주변 아파트들이 너무 시세가 내려가다 보니까 네, 이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땐 비싸다는 거죠. 특히 옵션을 포함하면 분양가가 거의 5.8억, 5.9억, 거의 6억 가까이 되는데 이미 주변 아파트가 이거보다 싸게 연식 차이라고 해봤자 4년밖에 안 나는데 뭐 둘 다 신축이잖아요. 세대수도 더 크고 네, 그런 아파트들이 아직 매매가 많이 풀려 있는데 청약으로 들어가기에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이 아파트의 안전마진은 없다. 네, 뭐 금전적으로 분양을 통해 이득을 보기엔 쉽지가 않다. 지금부터 가격이 오르면 모르겠지만 현재 가격 수준에선 안전마진을 찾기 어렵다라고 분석해 봅니다.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공급. 네, 공급이 넘쳐나는 평택에 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전마진 없는 분양가라는 거 확인해 봤고요. 분양가 상한제이긴 하나 메리트는 크지 않다. 네, 안전마진도 없는데 전매 제한 실거주. 이 실거주 3년이 진짜 크거든요. 네, 이거 뭐 투자용이 거의 어렵다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실거주를 해야 그걸 투자 용도로 팔 수가 있다는 건데 평택에 연고지가 없고 생활권이 없는 사람은 이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이걸 감수하려면 뭐 손에 쥐는 거라도 있어야 불편에 감수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남는 것도 없는데 이거 뭐 불가능하죠. 그래서 평택 생활권에 사시고 이 주변에 직장이 있고 실거주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괜찮습니다. 네, 예스, 좋아요. 하지만 이걸 투자 용도로 접근한다?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거주가 너무 크고요. 네, 분양가 마진도 없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평택 고덕신도시 금성백조 예미지 아파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